안녕하세요. 유니크 성형외과 이세빈 원장입니다. 코는 얼굴에서 돌출되어 있는 부위예요. 안면부에 충격이 가해질 시 가장 먼저 충격이 전달되는 부위죠. 게다가 코뼈는 매우 작고 얇아요. 안면 골절 중 그 빈도가 가장 높은 뼈예요. 코뼈에 골절이 생기면 코에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복술이라는 수술을 받아야 해요. 이때 동시에 미용 목적의 코 수술을 같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수술을 할 수는 있어요. 코뼈 골절 수술이 완전히 아물고 난 후에 코에 변형이 생겼을 경우에 미용 성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특히 코뼈 골절이 있는데 보형물 삽입을 하시는 것은 조금 더 위험성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코뼈 골절 수술과 동시에 미용 목적의 코 수술을 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코뼈는 굉장히 작고 얇은 뼈이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나면 매우 작은 크기의 여러 조각으로 골절이 일어나요. 일일이 그 작은 조각들을 눈으로 맞출 수가 없죠. 골절의 정도가 심하다면 코 안에 비중격의 골절도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해요. 코뼈 골절의 수술은 절개를 하지 않는, 즉 피를 보지 않는 비관열적 정복술을 주로 시행해요. 빅만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 기구를 콧구멍 속으로 집어넣어서 코뼈의 위치를 제자리에 갖다 넣어요. 코뼈가 주저앉아 있으면 올려놓죠. 비중격의 골절이 동반되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애쉬 포셉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비중격을 바로 잡아요. 비관열적 정복술로 수술을 한 경우에는 골절된 뼈들을 고정을 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목을 대어 비관열적 수술로 갖다 놓은 위치에 유압이 되도록 유지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작은 힘으로도 다시 원래처럼 주저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해서 콧대를 높인다는 것은 코뼈라는 땅에 보형물이라는 집을 얹어놓는 거예요. 이때 땅이 단단한 반석이라면 집은 굉장히 튼튼하게 유지되겠죠. 불안정한 모래 같은 땅 위에 집을 지으면 집은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코뼈 골절을 제자리에 맞춰 놓은 후에 보형물을 그 위에 얹으면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비관열적 정복술로 코뼈 골절을 수술해 놓은 상태는 고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힘으로도 다시 주저앉아 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보형물을 올려놓으면 보형물이 코뼈를 아래로 누르겠죠. 그러면 비관열적 정복술 전에 부러진 코뼈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코가 다시 주저앉거나 휘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골절은 한쪽으로 치우쳐 생기기 때문에 치우친 쪽으로 보형물이 이동이 돼버리면 보형물도 휘어 보일 수 있죠. 비중격 골절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비중격까지 무너지게 해서 안장코 변형도 생길 수가 있어요. 코뼈는 작고 얇은 뼈이고 돌출되어 있는 뼈이기 때문에 안면 외상 시 가장 빈번히 골절이 발생해요. 작고 얇기 때문에 유압이 되는 데는 짧은 시간이 걸려요. 보통 2주 후부터 유압이 생기기 시작해서 2-3개월 이내에 유압은 끝난다고 그래요. 코뼈 골절이 생겼을 때 동시에 미용 목적의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코뼈 골절이 완전히 유압되는 기간까지 얼마 되지 않는데 굳이 그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동시에 수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길지 않은 기간인 골절된 코뼈가 수술로 잡아놓은 위치에 완전히 유압이 일어난 후에 미용 목적의 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 유니크 이박사 이세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